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타너 스님의 대한민국 미래관 가운데에서도 가장 놀랍고 가장 큰 이야기를 다루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의 정신 수도가 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처음 이 말을 들으면 마음 한편이 벅차오르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세계의 중심이 된다는 말인가? 타너 스님은 어떻게 지금보다 훨씬 가난했던 시절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 혹시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된다는 뜻일까? 그런데 타너 스님이 말한 정신수도라는 표현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런 생각부터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가 말한 정신수도는 세계를 정치적으로 지배하는 수도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 위에 군림한다는 의미도 아니었습니다. 서울이 세계 정부의 수도가 된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타너 스님의 글로 널리 전해지는 내용에서는 한국을 세계적인 정신수도의 근거지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타너 스님은 왜 수많은 나라 가운데 대한민국에 이런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을까요? 오늘은 바로 그 질문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2026년 8월 24일입니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타너 스님이 2026년 8월 24일에 대한민국이 세계의 정신수도가 된다고 예언한 기록은 없습니다. 오늘 날짜는 우리가 타너 스님의 오래된 미래관을 다시 생각해보는 날짜일 뿐입니다. 그리고 타너 스님이 대한민국을 특별하게 바라본 이유 역시 대한민국 사람은 다른 민족보다 우월하다는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타너 스님의 생각에는 정역이 있었고 주역이 있었고 화엄 사상이 있었고 그가 살아온 한국 근현대사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공간에 대한 그의 독특한 역학적 해석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왜 타너 스님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게 바라봤는지, 그리고 먼저 타너 스님이 살았던 시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타너 스님은 1913년에 태어나 1983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생애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큰 격변과 거의 그대로 겹칩니다. 일제강점기를 경험했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시대를 살았습니다. 광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광복과 함께 찾아온 분단도 보았습니다. 산업화가 시작되는 과정도 보았습니다. 정치적인 혼란과 갈등도 지켜봤습니다. 타너 스님이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이야기했던 시대는 우리가 지금처럼 대한민국의 경제력과 문화적 영향력을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었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한국 사람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전쟁과 가난의 기억이 생생했던 시절에 배불리 먹는 것이 쉽지 않았던 시절을 기억합니다. 학교에 가기 위해 먼 길을 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형제끼리 옷을 물려 입었습니다. 책 한 권도 귀했습니다. 겨울이면 방이 추웠습니다. 부모님은 자식에게 밥 한 끼 더 먹이려고 자신이 덜 먹었습니다. 자식 하나 공부시키기 위해 온 가족이 희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나라가 세계의 정신 수도가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사람에게는 너무 큰 꿈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시대였기 때문에 타너 스님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강한 희망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습니다. 타너 스님의 미래 예지를 연구한 학자들은 그가 활동했던 시대의 대한민국이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어려움이 컸으며 사람들이 그의 한반도 미래에 관한 이야기에서 희망을 찾았다고 설명합니다. 대한민국이 세계를 정복한다는 식으로 받아들이면 그의 미래관이 가진 중요한 부분을 놓치게 됩니다. 그가 바라본 것은 힘의 중심보다 정신의 중심에 가까웠습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이었을까요? 타너 스님의 사상을 연구할 때 자주 등장하는 개념 하나가 있습니다. 간방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 하지만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타너 스님은 이러한 역학적인 틀 안에서 한국을 간방으로 바라봤습니다. 학술 연구에서는 타너 스님이 한국이 간방이라는 점에 주목했고 간방인 한국에서 미래의 새로운 정신 문명이 열릴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자신의 학문을 전개했다고 설명합니다. 이것이 타너 스님이
한국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가장 중요한 사상적 배경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사러 스님은 자신의 철학적인 해석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과학적인 사실처럼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타노 스님의 생각을 이해하려면 이 간방이라는 개념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타노 스님은 왜 간을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간은 산의 의미와 연결됩니다. 멈춤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양의 궤 해석에서는 끝과 새로운 시작의 경계와 한 해가 끝나면 또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됩니다. 열매가 익는 것은 그 해 농사의 끝이지만 그 열매 속에는 다음 해의 씨앗이 들어 있습니다. 끝과 시작이 함께 있습니다. 타노 스님은 한국을 이런 변화의 중요한 위치와 연결했습니다. 오랫동안 고난을 겪은 나라가 단순히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곳이 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타노 스님이 살았던 시대에 놓고 보면 고난이 더 많이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광복을 했지만 분단되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가난했습니다. 정치적인 갈등이 계속되었습니다. 주변에는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세계 질서를 결정하는 나라라기보다 다른 나라의 결정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타노 스님은 그 상태가 대한민국의 마지막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생각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결실이라는 개념과도 연결됩니다. 타노 스님은 세상의 대변화를 단순한 멸망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큰 변화 뒤에는 새로운 성숙과 결실이 있다고 바라봤습니다. 한국 역시 그 결실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정신 수도가 된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인물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 사람들이 분단된 조국의 문제를 넘어 통일과 평화로운 국가 건설에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국내의 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인다는 내용도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흐름의 마지막에서 한국이 세계적인 정신 수도의 근거지가 될 수 있다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순서를 잘 보아야 합니다. 평화로운 국가가 만들어집니다.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정신 수도라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정신 수도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한국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받는 특별한 상장이 아닙니다. 타노 스님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그에 맞는 사람과 사회가 준비되어야 한다는 방향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타노 스님이 말한 위대한 인물들은 누구일까요? 사람의 이름이 없습니다. 2026년에 어느 정치인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전해지는 표현은 한 명보다 여러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타노 스님의 실제 삶을 보면 그는 사람을 기다리기만 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키웠습니다. 교육했습니다. 제자에게 공부를 강조했습니다. 방대한 번역 작업을 했습니다. 미래를 살아갈 인재를 준비하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집약할 수 있을 정도로 후진 교육에 큰 힘을 쏟았다고 평가합니다. 이것은 정신수도라는 전망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단서입니다. 왜냐하면 정신의 중심이 되려면 건물보다 사람이 먼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높은 건물을 아무리 많이 세운다고 정신수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절을 만든다고 정신수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욕심을 다스릴 줄 아는 지도자가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가진 지식을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사용하는 학자가 있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제대로 가르치는 교육자가 있어야 합니다. 타노 스님이 그렇게 사람을 중요하게 보았던 이유를 생각하면 정신수도의 첫 번째 조건은 어쩌면 좋은 인재일지도 모릅니다. 타노 스님의 글로 널리 전해지는 대목에는 선조들이 오랜 세월 쌓아온 덕이 후대에 영향을 준다는 식의 설명이 나옵니다. 오늘날 사람에게는 조금 낯선 생각일 수 있습니다. 조상이 덕을 쌓았기 때문에 후손이 복을 받는다는 말을 문자 그대로 믿기 어려운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세대가 무엇을 남기느냐에 따라 시대를 버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나라를 지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폐허에서 집을 다시 세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농촌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공장에서 일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해외로 나가 일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신은 제대로 배우지 못했지만 자식만큼은 학교에 보내겠다고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선조의 덕이라는 말을 꼭 신비한 운명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앞선 세대가 다음 세대를 위해 남긴 희생과 책임과 문화의 축적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한 세대의 희생이 다음 세대의 기회가 됩니다. 그 기회를 받은 세대가 또 다음 세대의 길을 열어줍니다. 이것이 나라의 역사가 이어지는 방식입니다. 이 영상을 듣고 계신 여러분 역시 이제 누군가에게는 앞선 세대입니다. 무엇을 남기는가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정신수도라는 이야기는 미래의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남기는가 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돈을 남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집을 남기고 싶은 마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할까요? 부모가 자식에게 평생 싸우는 모습만 보여준다면 무엇을 남기는 것일까요? 돈을 위해서라면 어떤 방법도 괜찮다고 말한다면 다음 세대는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반대로 정직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잘못했을 때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약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배움을 멈추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것 역시 다음 세대에게 남기는 정신적인 유산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한국이 정신문화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화엄의 세계관에서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서로 다른 존재가 단절되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관계 속에 있다는 생각입니다. 각자의 차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존재들이 관계 속에서 하나의 전체를 이룹니다. 타너 스님의 미래인식을 연구한 학술 연구에서도 그의 사상에는 국민적인 통합과 미래의 비전뿐 아니라 화엄을 통한 다양성의 존중이라는 측면이 있다고 평가합니다. 옳고 다른 모든 것은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타너 스님 자신도 유교와 불교와 도가의 사상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서로 다른 사상 사이에서 통하는 원리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이른바 삼교 해통의 정신입니다. 서로 다른 길이 완전히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른 전통 속에서도 사람이 궁극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는 만나는 지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의 정보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능력도 그만큼 커졌을까요? 자신이 믿는 것과 다른 말을 들으면 화부터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치적인 생각이 다르면 가족끼리도 싸웁니다. 종교가 다르면 서로를 이상하게 바라보기도 합니다. 세대가 다르면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비난합니다. 젊은 사람은 노인이 세상을 모른다고 말하고 노인은 젊은 사람이 고생을 몰라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공격합니다. 이런 사회가 경제적으로 아무리 잘 살아도 정신수도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정신의 중심이 된다는 것은 남보다 더 똑똑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남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다른 생각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을 사람으로 존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지키면서도 상대방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지금 정신수도가 되었을까요? 아직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한국의 문화가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정신수도가 실현되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 음악을 듣는 것도 기쁜 일입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는 것도 기쁜 일입니다. 한국 음식을 좋아하고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이 생기는 것도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말한 정신수도라는 표현을 오늘날 한국 문화의 인기가 높아졌다는 사실만으로 예언이 완전히 맞았다고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문화적인 관심은
하나의 흥미로운 변화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신의 중심이라는 말에는 그보다 훨씬 깊은 책임이 들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돈이 많아진 뒤 무엇을 해야 하는가? 힘이 생겼을 때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런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대는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직접 보았습니다. 젊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잘 사는 것이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집이 필요했습니다. 일자리가 필요했습니다. 도로가 필요했습니다. 공장이 필요했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야 했습니다. 그 목표는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가질 것인가만이 아니라 가진 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얼마나 빨리 성장할 것인가만이 아니라 어디를 향해 성장할 것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돈이 많은 사회와 행복한 사회는 같은 것인가? 기술이 발전한 사회와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는 같은 것인가? 평균 수명이 길어진 사회와 노인이 행복한 사회는 같은 것인가? 아마 같지 않을 것입니다. 마주하게 되는 문제일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타노 스님이 세상의 미래를 멸망보다 성숙과 결실의 방향으로 바라봤다는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미래 역시 단순히 크기가 커지는 것보다 성숙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가 성장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성장해야 합니다. 보아야 정신수도라는 말이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타노 스님은 왜 한국을 선택했을까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늘이 대한민국만을 특별하게 선택했다고 타노 스님이 증명한 것이 아닙니다. 타노 스님 자신의 역학과 화엄의 체계에서 한국이라는 공간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것입니다. 한국을 간방으로 보았습니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세계적인 정신문화의 근거지가 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특별하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대한민국에 그런 역할이 있다면 그만큼 더 큰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녀가 학교에서 반장이 되면 권한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친구들을 더 잘 살펴야 합니다. 회사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월급만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역할이 커진다면 우리도 더 책임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약했을 때 받은 상처를 강해진 뒤 다른 사람에게 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던 역사를 기억한다면 다른 민족의 아픔에도 민감해야 합니다. 전쟁의 고통을 기억한다면 다른 나라의 전쟁을 가볍게 바라보지 않아야 합니다. 정신적으로 중심이 된다는 말을 그렇게 이해하면 타노 스님의 전망은 자랑보다 책임의 말로 들립니다. 여기에서 통일 문제도 다시 등장합니다. 타노 스님의 정신수도에 관한 이야기 앞에는 위대한 인물들이 나와 분단된 조국의 문제를 넘어 평화로운 국가를 만든다는 전망이 함께 전해집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순서입니다. 남과 북이 계속 서로 총을 겨누고 있는데 세계의 평화를 가르치는 정신수도가 될 수 있을까요? 젊은이가 서로를 미워하는데 세계의 조화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타노 스님의 정신수도라는 이상을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먼저 우리 안의 문제를 바라봐야 합니다. 정신수도는 다른 나라가 인정해주는 칭호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 사회가 스스로 갖추어야 하는 조건입니다. 남북의 평화가 필요합니다. 좋은 정치가 필요합니다. 이런 조건이 없다면 정신수도라는 말은 단순한 자랑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타노 스님이 사람을 교육하는데 많은 힘을 쏟았다는 사실은 그래서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그는 미래를 말한 뒤 가만히 앉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경전을 번역했습니다. 제자를 가르쳤습니다. 학교와 수도원을 통해 후진을 교육했습니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기술은 바뀝니다. 직업도 바뀝니다. 국제 질서도 바뀝니다. 경제도 바뀝니다. 그렇다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정답 하나를 외우는 능력만이 아닙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배우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달을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타노 스님은
이런 사람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정신수도가 된다는 것은 와서 절을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에서 세계가 참고할 만한 사람과 생각과 교육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에 더 가까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외국 사람이 대한민국을 찾아옵니다. 높은 빌딩을 보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 다른 종교와 생각을 가지고도 함께 살아가는지 배우려고 옵니다. 노인과 젊은 세대가 어떻게 함께 살아가는지 배우려고 옵니다. 기술을 발전시키면서도 사람을 놓치지 않는 방법을 배우려고 옵니다. 경제 성장과 정신적인 삶을 어떻게 조화시키는지 배우려고 옵니다. 만약 그런 날이 온다면 정신수도라는 말이 조금은 이해되지 않겠습니까? 세계의 모든 사람에게 한국의 종교를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씁니다.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나라를 잃는 경험과 광복을 겪었습니다. 분단을 겪었습니다. 전쟁을 겪었습니다. 가난을 경험했습니다. 빠른 산업화를 경험했습니다. 정치적인 갈등과 민주화의 과정도 겪었습니다. 급격한 도시화도 겪었습니다. 그리고 매우 빠른 사회 변화 속에서 가족과 세대의 관계가 변하는 모습도 겪고 있습니다. 다른 사회가 참고할 수 있는 지혜를 만들어낸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평화를 더 잘 이해하고, 가난을 겪었기 때문에 빈곤의 아픔을 더 잘 이해하며, 독재와 민주화의 갈등을 겪었기 때문에 권력과 시민의 관계를 더 깊게 생각하고, 빠른 경제 성장을 겪었기 때문에 물질적인 풍요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돌아보고 그 속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생각해야 지혜가 됩니다. 나라 역시 오래된 역사만 가지고 있다고 정신문화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에서 배워야 합니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해야 합니다. 좋았던 것은 이어가고 잘못된 것은 다음 세대가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역사가 정신적인 자산이 됩니다.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어머니가 자식에게 무엇을 가르쳤는지, 아버지가 어떤 책임을 지며 살았는지, 할머니가 손주에게 어떤 말을 남기는지, 할아버지가 자신의 과거를 어떻게 이야기하는지가 문화가 됩니다. 이 영상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경험도 대한민국 정신문화의 일부입니다. 전쟁 뒤 가난했던 시대를 어떻게 살았는지, 이웃끼리 어떻게 살았는지, 이런 이야기가 사라지면 대한민국은 경제 성장의 숫자는 남아도 그 시대를 살아낸 사람의 정신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다음 세대에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과거를 미화하기만 해서도 안 됩니다. 옛날에는 모두 좋았다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과거에도 잘못이 있었습니다. 가부장적인 문화 때문에 고통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던 것도 다음 세대에게 솔직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 역시 성숙입니다. 자신의 세대는 항상 옳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을 함께 이야기할 때 다음 세대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타노 스님의 화엄적인 다양성의 관점도 이런 태도와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라를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불교 국가가 된다는 뜻인가? 모든 사람이 같은 종교를 믿는다는 뜻인가? 타노 스님의 전체 사상을 보면 오히려 그런 방향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는 유교와 불교와 도가를 함께 공부했습니다. 서로 다른 종교와 사상의 벽을 넘어서는 문제를 생각했습니다. 미래에는 종교들이 서로 반목하고 근본적인 진리를 바라보려는 세계에 가까웠습니다. 이 역시 오늘날 우리가 그대로 따라야 할 종교 이론이라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믿음을 존중하는 문제는 충분히 생각할 가치가 있습니다. 종교가 사람을 더 착하게 만들지 못하고 오히려 서로를 미워하게 만든다면 무엇을 위한 종교인지 질문해야 합니다. 목적을 다시 물어야 합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부자가 되었는데 많은 사람이 삶의 희망을 잃는다면 발전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정신수도라는 말은 바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가 되는 것보다 부유해진 뒤 무엇을 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나라가 되는 것보다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정신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젊었을 때는 자식에게 자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라. 좋은 학교에 가라. 좋은 직장을 가져라. 돈을 잘 벌어라. 왜 그런 말을 했습니까? 자식이 고생하지 않았으면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처럼 가난하게 살지 않았으면 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는 많은 인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손주 세대에게는 한 가지 말을 더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좋은 사람이 되어라. 네가 성공한 뒤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마라. 돈을 많이 벌더라도 돈의 노예가 되지 마라. 힘이 생기더라도 약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마라. 너와 생각이 다른 사람의 말도 들어라. 배운 것을 너 혼자만을 위해 쓰지 마라. 그렇게 큰 관심을 가진 이유도 결국 미래 사회를 움직이는 것은 사람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신수도라는 미래도 사람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좋은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좋은 학자가 필요합니다. 좋은 종교인이 필요합니다. 좋은 교사가 필요합니다. 책임 있는 기업인이 필요합니다. 정직한 공직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평범하지만 자신의 자리에서 사람답게 살아가는 시민이 필요합니다. 수많은 평범한 사람의 삶이 모여 문화가 됩니다. 사람들이 줄을 지키는 것, 약속을 지키는 것,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 것,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 힘없는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 노인을 존중하는 것, 젊은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것, 이런 작은 행동 역시 한 나라의 정신 수준을 보여줍니다. 높은 건물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보고 존중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정신수도라는 말을 오늘날 가장 건강하게 받아들이는 방법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타노 스님은 왜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에서 이런 미래가 가능하다고 생각했을까요? 많은 사람이 전통적인 사상을 낡은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타노 스님은 우리 전통 속에도 현대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역을 공부했고, 화엄을 공부했고, 노장 사상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서로 연결했습니다. 이러한 태도 자체가 정신수도라는 그의 전망과 이어집니다. 세계의 정신문화에서 역할을 한다는 것은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뿌리를 가지고 다른 세계와 만나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이라는 뿌리를 가지고 세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전통을 그대로 박물관 속에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문제에 맞게 새롭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대가 살아오면서 대한민국은 이런 문제를 계속 겪었습니다. 옛 것을 지켜야 하는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전통과 현대가 충돌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대한민국은 둘을 섞으며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 왔습니다. 전통 음식도 남아있고 새로운 음식도 먹습니다. 한옥도 남아있고 높은 아파트도 있습니다. 불교와 유교의 전통도 남아있고 서양에서 들어온 종교도 함께 존재합니다. 어르신과 젊은이가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지고 한 사회에서 살아갑니다. 아닙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다른 모습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더 높은 수준의 통합일 수 있습니다. 가족도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생각이 완전히 같을 수 없습니다. 할아버지와 손주의 생각도 다릅니다. 하지만 생각이 다르다고 가족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나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수와 진보가 다릅니다. 직업이 다릅니다. 생활 수준도 다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두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정신적으로 성숙한 국가는 차이를 없애는 국가가 아니라 차이 속에서도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국가일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대한민국이 세계에 줄 수 있는 정신적인 경험도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의 정신수도라는 말이 이제 처음 들었을 때와 조금 다르게 들리지 않으십니까?
의미는 오히려 무거워집니다. 큰 책임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인재를 키워야 합니다. 분단의 문제를 넘어야 합니다. 평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 안의 갈등을 해결해야 합니다. 물질과 정신의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다양한 종교와 사상이 함께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강해진 나라가 자신의 힘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갖추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되었다고 쉽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 길이 멉니다. 그리고 타너 스님의 전망이 실제로 미래에 이루어진다고 보장할 수도 없습니다. 타너 스님의 예지에 관한 학술 연구는 그의 여러 전망 가운데 후대 사람들이 실현되었다고 평가하는 것이 있는 반면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내용도 있었다고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따라서 정신수도라는 말 역시 반드시 이루어질 운명이라고, 대한민국이 반드시 정신수도가 된다고 믿느냐보다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를 묻게 됩니다. 이 질문은 훨씬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대통령 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 한 사람이 하는 일도 아닙니다. 학자 몇 명이 하는 일도 아닙니다. 한 나라의 문화는 모든 사람의 행동으로 만들어집니다. 떠올려 보십시오. 반드시 유명한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어머니일 수도 있습니다. 가난했지만 자식들에게 밥을 먹이기 위해 자신은 덜 먹었던 분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아버지일 수도 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가족을 책임지기 위해 평생 쉬지 않고 일했던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일 수도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몰래 도와준 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을 존경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돈이 많았기 때문입니까? 높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까? 아닐 것입니다. 사람답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정신문화라는 것은 결국 이런 삶에서 시작됩니다. 책 속의 어려운 철학만이 정신문화가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이 어려운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는가도 정신문화입니다.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서로를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할아버지가 손주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자식이 늙은 부모의 이야기를 귀찮아하지 않고 듣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웃이 어려울 때 한번 돌아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 욕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은 한국이 특별하다고 반복해서 자랑하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 전망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에게도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부족한 부분을 솔직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정신수도가 되려면 먼저 우리 노인의 외로움을 보아야 합니다. 젊은 사람의 좌절을 보아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의 어려움을 보아야 합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의 삶도 보아야 합니다. 온 사람도 대한민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정신적으로 큰 나라는 힘없는 사람을 얼마나 잘 대하는가에서 드러납니다. 높은 사람에게 친절한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신보다 약한 사람에게 친절한 것이 더 어렵습니다. 나라의 품격도 비슷합니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이름을 빌려 마음대로 답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의 사상을 바탕으로 우리가 질문을 상상해 볼 수는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많이 부유해졌는가?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교육받게 되었는가? 그렇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과거보다 훨씬 많이 알게 되었는가? 그렇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은 서로를 더 사랑하게 되었는가? 정치는 더 품격 있게 변했는가? 노인은 더 존중받게 되었는가? 젊은 사람은 미래를 더 믿게 되었는가? 남과 북은 평화에 가까워졌는가? 종교는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었는가? 돈이 많아진 만큼 마음도 넓어졌는가? 이 질문들에 모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 때 정신수도라는 말을 조금 더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숙제를 줍니다. 한국이 세계의 정신수도가 된다는 전망을 들었다면 왜 아직 우리는 서로 이렇게 많이 미워하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왜 젊은 사람은
미래를 두려워하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왜 나이가 든 사람이 외로워하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왜 돈이 많은 사회에서도 마음이 힘든 사람이 많은가를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경제 성장률이 가장 높을 때일까요? 수출이 가장 많을 때일까요? 군사력이 가장 강할 때일까요?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알아줄 때일까요? 그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깊게 생각하면 한 나라가 자신의 힘과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좋은 방향으로 나눌 수 있을 때가 진짜 전성기일지도 모릅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젊어서 힘이 가장 셀 때만 인생의 전성기는 아닙니다. 씁니다. 국가 역시 가난을 벗어나 성장한 뒤 그 경험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결정하는 단계가 옵니다. 대한민국은 어쩌면 그런 질문 앞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이 가질 것인가? 그 질문과 함께 앞으로 어떤 나라가 될 것인가?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타너 스님이 말한 정신수도라는 표현은 바로 두 번째 질문을 생각하게 합니다. 발전했지만 사람이 외로운 나라가 될 것인가? 세계에서 유명하지만 내부에서는 세대와 지역과 정치가 끝없이 갈라지는 나라가 될 것인가? 아니면 물질의 성장 뒤에 정신의 성숙까지 이룰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영상을 듣고 계신 어르신들의 역할이 다시 중요해집니다. 정신 문화는 다음 세대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때는 안 그랬다는 말만 반복하면 손주는 이야기를 듣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경험을 들려주십시오.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는지 알려주십시오. 실패한 이야기도 해주십시오. 부끄러웠던 선택도 이야기해 주십시오. 젊었을 때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아 후회했던 일이 있다면 그것도 들려주십시오. 돈을 많이 벌었지만 행복하지 않았던 순간이 있었다면 말해 주십시오. 손주가 자신의 시대에 그 경험을 다시 해석할 것입니다. 타너 스님이 자각의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연구를 떠올리면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정답을 억지로 넣어주는 것보다 스스로 생각하고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노년 세대의 지혜도 이런 방식으로 전달될 때 오래 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세계의 정신수도가 될까요? 오늘 우리가 확실하게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 그는 한국을 간방으로 바라봤습니다. 한국에서 새로운 정신 문명이 열릴 가능성을 확신했습니다. 한국의 미래를 밝게 바라봤습니다. 좋은 인재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분단을 넘어 평화로운 국가로 가는 미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한국이 세계적인 정신 수도의 근거지가 될 수 있다고 표현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것이 기록과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는 큰 흐름입니다. 대한민국이 정신 수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의 모든 전망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확정된 미래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타너 스님이 어떤 미래를 좋은 미래라고 생각했는가입니다. 그 미래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재가 있습니다. 교육이 있습니다. 평화가 있습니다. 통합이 있습니다. 이런 요소를 빼놓고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이 된다는 부분만 가져가면 타너 스님의 이야기를 너무 작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너 스님은 왜 한국을 선택했을까요? 오늘 이야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는 한국을 단순한 작은 반도국가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공부했던 정역과 화엄의 세계관 속에서 오래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중요한 자리로 해석했습니다. 그 기대를 현실로 만드는 것은 예언한 줄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입니다. 우리 자식을 어떻게 키우는가입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입니다. 대한민국이 강해졌을 때 그 힘을 어디에 사용하는가입니다. 과거의 고통에서 무엇을 배우는가입니다. 이 모든 것이 모여 미래를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정신수도라는 말을 들을 때 자식의 인생을 존중하고 있는가, 며느리와 사위를 내 기준으로만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가, 손주에게
내 생각만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와 정치적 생각이 다른 사람을 사람으로 존중할 수 있는가? 돈이 없는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가? 나보다 힘이 약한 사람에게 더 거칠게 행동하지 않는가? 잘못했을 때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런 작은 질문에 대한 답이 모여 한 나라의 정신 수준이 만들어집니다. 거대한 예언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한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한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한 학교에서 시작됩니다. 한 직장에서 시작됩니다. 그렇게 사람의 삶이 달라질 때 나라의 문화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정말 놀라운 일을 해냈습니다. 가난에서 일어났습니다. 전쟁의 폐허를 지나왔습니다. 산업을 만들었습니다. 세계와 경쟁했습니다. 여러 번의 위기를 지나왔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 여러분 세대의 땀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단계의 대한민국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더 큰 공장을 짓는 것만이 답은 아닐 것입니다. 더 높은 건물을 만드는 것만도 아닙니다. 다음 세대는 다른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기술과 인간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서로 다른 생각과 문화가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 남과 북은 어떻게 평화를 만들 것인가? 강해진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 이 질문에 좋은 답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때 타너 스님의 정신수도라는 말은 단순한 예언을 넘어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손주에게 무엇을 물려주어야 할까요? 돈만 많은 나라가 아니라 마음이 따뜻한 나라를 물려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힘만 강한 나라가 아니라 책임을 아는 나라를 물려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에서 유명하기만 한 나라가 아니라 세계가 존중할 만한 나라를 물려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이 달라도 서로를 죽일 듯 미워하지 않는 나라를 물려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사람은 노인을 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노인은 젊은 사람을 버릇없는 세대라고만, 언젠가는 서로를 적이라고 배우지 않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나라라면 정신수도라는 거창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미 정신적으로 성숙한 나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타너 스님의 전망이 실제로 어디까지 이루어질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의 기대와 다른 미래가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를 정확하게 맞췄는가와 별개로 그가 절망적인 시대의 대한민국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봤다는 사실은 상상하기 어려웠던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손주가 살아갈 대한민국도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모습과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미래를 무조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저절로 좋아질 것이라고 믿어서도 안 됩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사람을 키워야 합니다. 서로를 이해하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미래는 조금 더 밝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타너 스님의 정신수도라는 표현이 처음과는 다르게 느껴지셨습니까? 대한민국이 세계를 지배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만이 특별한 민족이라는 자랑으로 끝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타너 스님 자신의 정역과 화엄의 세계관 속에서 한국의 미래 정신문명의 가능성을 부여한 전망입니다. 그리고 그 전망 앞에는 사람이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왔을 때 우리는 그런 나라가 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 국민은 그런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우리의 교육은 능력 있는 사람만 만드는가? 아니면 바른 사람도 만들고 있는가? 우리의 정치는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가? 아니면 더 갈라놓는가? 우리의 종교는 사람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만드는가? 이런 질문을 남기는 것이 더 의미 있을 것입니다. 2026년 8월 24일, 오늘 우리는 타너 스님이 왜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정신문화의 중요한 근거지로 바라봤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한국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데에는 한국을 간방으로 바라본 역학적인 해석이 있었습니다. 스님이 한국을 선택했다는 표현을 우리가 사용할 때도 조심해야 합니다. 하늘이 한국만 특별히 사랑한다는 뜻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 사람이 다른 민족보다 우월하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의 철학적인 세계관에서 한국의 미래적인 역할을 부여했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역할이 정말 가능하려면 평생 살아온 경험을 어떻게 정리해서 전하느냐가 다음 세대에게 지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시대의 이야기를 남겨주십시오. 가난했던 이야기를 남겨주십시오. 하지만 가난만 이야기하지 말고 어떻게 이겨냈는지도 이야기해 주십시오. 전쟁의 아픔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하지만 증오만 남기지 말고 왜 평화가 중요한지도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것이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남길 수 있는 진정한 정신적인 유산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이 언젠가 세계의 정신문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대한민국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도자입니까? 좋은 교육입니까? 국민의 통합입니까? 우리 각자가 조금 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신적으로 강한 나라의 조건을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자식이나 손주와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은지 말입니다. 돈이 많은 나라만으로 충분한지, 세계에서 유명한 나라만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세계 사람들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떠올렸을 때 믿을 수 있는 나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한지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 대화 자체가 새로운 정신문화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타너 스님의 정신수도가 실제 미래의 예언으로 이루어질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바라본 방향을 통해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보다 조금 더 성숙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은 지금부터도 가능합니다. 음악과 드라마와 음식과 언어를 바라보는 현상을 타너 스님의 정신수도와 곧바로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진정한 정신문화의 시대는 이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한국 문화가 세계에 알려지는 것과 한국의 정신이 세계에 의미 있는 가치를 주는 것은 어떻게 다를까요? 그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차분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이 되는 것보다 먼저 사람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힘을 자랑하는 나라보다 힘을 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고통을 기억하면서도 새로운 증오를 만들지 않는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세계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며 저 나라에는 돈과 기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도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날이 온다면